전략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좀 메모리 위주니까 반도체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생각을 하지 않는 반도체고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죠. 그래서 이거 저장하는 반도체라서 생각하는 반도체는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여기 있는 10분에게 말씀드리면은 그 동일한 정보는 동일하기 때문에 각자 그 머리에 이렇게 저장하시는 건 똑같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비메모리는 이제 생각하는 반도체, 그 다음에 메모리는 이제 기억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메모리 반도체는 아무래도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걸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막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없이 이거는 그냥 똑같은 걸 계속해서 그냥 찍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이거 되게 잘하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이거 되게 잘하고, 비메모리, 이렇게 생각하는 반도체는 우리가 그렇게 막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여기는 일단 여기서 제일 잘 이거를 만드는 기업은 대만에 있고, 그 기업이 거의 TSMC가 거의 한 전 세계의 이 생각하는 반도체의 60%를 만들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거의 10%가 안 되고 한 8% 미만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우리가 되게 잘 못한다. 그래서 뉴스 보시면 우리가 메모리 강국, 반도체 강국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반도체에서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잘하고 있고 비메모리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주체마다 다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품종 소량 생산 조금씩 여러 개를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고객마다 맞춤화를 되게 잘 해줘야 돼요. 맞춤화를 되게 잘 해줘야 되고, 반면에 메모리는 이거는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가지고 내가 시장에다 풀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팔리고 경기가 나쁠 때는 많이 안 팔리는 조금 그런 소비재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미국 기업이죠. 이 세 개 기업들이 여기를 되게 잘하고 있고, 비메모리는 사실 되게 이거를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가 특징이 이제 생각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이걸 만들어주기만 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메모리는 사실 이 설계하고 만드는 거를 똑같은 회사가 다 하거든요. 이 세 개 회사가 다 하는데 비메모리에서는 생각하는 반도체는 이게 워낙 설계하는 것도 복잡하고 만들기 되게 어렵다 보니까 설계하는 회사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 AMD 같은 회사들이 설계만 하고 생산만을 해주는 회사가 TSMC, UMC, 그 다음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산해주는 거를 거의 60% 이상 하고 있는 회사가 이 대만에 있는 TSMC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기술력의 기반에는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커져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255 빌리언인 것도 거의 한 거의 700조 이상 되겠네요. 그래서 되게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생각하는 반도체가 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이제 저장하는 반도체들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시장을 우리가 좀 지금 잘 못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는 우리가 반도체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친구들 다양한 걸 듣고 배우고 하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창의력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상상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로고를 가져온 게 사실 여기서 반도체를 이제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반도체를 만드는 그 단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거 쌓고 그 위에다가 이거 쌓고 뭐 이거 떼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 모양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가장 잘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그냥 디자인을 시도하는 것들을 잘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가장 최선단의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사실 여러분들 이제 학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요즘은 의대를 가고 싶어하고 되게 뭔가 획기적인 그 결과를 그 목표를 지향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커리어를 쌓고 하는데 사실은
반도체나 이런 공대 쪽에서는 그만큼 물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되게 다양한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기업들 항상 다닐 때마다 그걸 되게 항상 좀 부족해 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분들을 만나면서 공통된 게 결국은 사람이 없다는 그 문제. 그게 아직까지 지금 몇 년째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문제가 좀 증폭이 되고 있는 게 저희가 좀 체감상 느껴져가지고 반도체 얘기를 하면 그게 항상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삼성증권 자문 통해서 연금도 하고 있는데 연금에다가 저희가 반도체 산업 관련된 펀드, 헬스케어 관련된 펀드를 또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있어서는 우리가 물론 저희는 하향시계라 그래서 어떤 섹터가 좋아, 어떤 산업이 좋아 해서 투자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반도체 쪽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수요가 되게 가시성이 높아서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주는 장면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 되게 어려운 단어죠. 결국에는 반도체 어떻게 만들지? 아까 반도체가 뭐라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 안 해줬어요, 그렇죠? 반도체는 예를 들어서 이런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이런 태블릿 안에 있는 되게 짜잘짜잘한 어떻게 보면 레고 블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따가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혹시 반도체 났어요? 이걸 눈으로 보는 게 더 좋아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PC를 뜯고 하나 가져왔는데 그 반도체가 만드는 공정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사실 일반 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시는 게 되게 재밌고 자 이게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했던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북, 이 모바일, 핸드폰 이거를 뜯어서 열어보면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이중전자 반도체가 이 까만 거 있죠? 까만 거가 이제 반도체예요. 얘가 거의 지우 친구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각자 우리 안에 뇌가 있잖아요. 뇌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뭔가 기억력의 역할을 할 때도 있어서 이걸 보시면 돼요. 반도체는 그 주된 그 원료가 뭘까요? 원재료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이라는 걸로 만듭니다. 실리콘이라는 걸 만들고 실리콘이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그 성형 수술할 때 그 고형물로 들어가는 실리콘은 아니고 그 실리콘은 이거는 이제 규소인데 규소는 이건 어디서 혹시 추출이 될까요? 이건 되게 순도가 높은 거라 가지고 바짝바짝거리는데 이 규소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추출할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래. 네, 모래. 혹시 반도체 쪽에 있나요? 여기 써있어. 그렇군요. 자, 맞습니다. 모래에 나와 있어요. 모래에 나와 있고, 모래에서 이 실리콘이라는 것을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둥근 가래떡처럼 만듭니다. 처음에 가래떡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가래떡을 만든 다음에 그걸 잘라내요. 동그랗게, 잘게 잘라내면은 마치 이렇게 CD 디스크처럼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웨이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만드는 거를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맞아요. 쿠키를 만들기 위해 반죽을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반죽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거를 소분하죠. 소분을 해야 피 그 모양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죽을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길게 가래떡처럼 뽑아가지고 그걸 조금 얇게 잘라내면 그게 결국에는 웨이퍼이고 그게 위에 반죽이 되는 거죠. 네, 진짜로. 왜냐면 여기 위에다가 반도체가 여기 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요즘은 이 실리콘에다가 그 다이아몬드가 뭘로 만들어지죠? 다이아몬드 만들기에는 탄소가 들어가잖아요. 탄소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단단하게 다이아몬드인데 그 단단한 탄소의 특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탄소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SiC라고 해가지고 규소랑 탄소가 결합이 된 그런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웨이퍼는 사실 더 단단하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높은 열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단단하고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SiC, 그러니까 규소랑 그 다음에 탄소를 결합해가지고 만든 웨이퍼는 이제 자동차에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같은 걸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되게 그 높은 열을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엔진이라든지 그런 응용처에서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SiC 웨이퍼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지금 되게 잘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반죽을 만들어 놨으면 여기서부터는 되게 특별해요. 여기서 산화공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웨이퍼 그 반죽 위에다가 이 반죽이 이제 나중에 오븐에 들어가는 걸 할 때 이게 타지 않도록 그 위에다가 기름칠을 좀 해주는 그렇죠.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보시면 되는데 얇은 보호막을 발라주는 과정입니다. 산화공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웨이퍼 위에다가 산소랑 수증기가 결합이 돼가지고 주입이 되면은 그게 이제 산화막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 웨이퍼를 여러 가지 뭐 파티클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습기 이런 걸로부터 한번 보호를 해줘요. 왜냐면 웨이퍼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거나 아니면은 뭐 먼지가 왔거나 그렇게 얹은 상태로 다음 단계로 가면은 그러면 무조건 그 오류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는 오류를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공장도 지어야 되고 진짜 몇 천억짜리 장비도 사들여서 써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런 데서 수율 문제가 발생을 안 되니까 그걸 한 번씩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쿠키를 그래서 쿠키 반죽 위에다가 보호막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쿠키가 그냥 이렇게 반죽을 뭉친 상태로 두면은 되게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쿠키 틀이 있죠. 하트 모양의 쿠키 틀. 혹시 주위에 쿠키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집에서? 있죠. 그럼 쿠키 만들 때 이렇게 쿠키 틀 같은 거 써본 적 있어요? 하트 모양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 만들 때 뭔가 그 틀을 활용해가지고 이게 아까 보시면은 이 동그란 웨이퍼는 그냥 현재로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틀을 놓는데 이게 반도체가 워낙 조그마다 보니까 웨이퍼 위에다가 틀을 놔가지고 그 틀대로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모양을 그려줘야 되는 건데 반도체가 보시면 반도체 어디 있죠? 반도체가 지금 엄청 조그맣죠? 엄청 조그맣고 사실 이거 지금 검정색 보이세요? 이 검정색 하나가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이 하나의 반도체 안에는 몇억 개의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그 배선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몇억 개의 배선을 조그만 거 안에 그려주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틀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틀을 빗으로 싸줘가지고 빗으로 마치 거울을 거꾸로 해가지고 거울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빛을 쏘면 그러면 이게 조그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울이 있고 그 위에 무슨 이렇게 투명한 그림을 그려놨고 그 다음에 그 거울을 이렇게 돌려서 그 위에다가 빛을 쏘면은 여기 이 바닥에 보이는 그 그림이 더 조그매지잖아요. 그 똑같은 원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울이 아니구나 렌즈겠죠. 렌즈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똑같은 원리를 활용해가지고 이 각자의 반도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배선들을 여기다가 그려주는 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다 한번 만져보셨어요? 다 만져보셨어요? 그래서 사실 상상은 안 갑니다. 저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 상상을 알고 있는데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이 조그만 거 안에 몇억 개의 배선을 여기다가 그려낼 수 있는 게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있는지 너무나도 지금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쿠키 틀로 반죽에다가 모양을 찍는 것처럼 웨이퍼에도 그렇게 모양을 찍어주고요. 자, 그러면은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그 틀을 찍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뭘 빼요? 맞아요. 틀을 빼고 나서 그럼 틀을 빼고 나면 뭐가 남죠? 맞아요. 반죽이 남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별 모양의 쿠키 틀을 썼으면 별 모양의 반죽이 남고 그 외의 것들도 있죠. 그럼 그 외의 것 어떻게 해줘야 돼요? 띄어내야 되죠. 나중에 반도체 학과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한번 너무 잘 따라오네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찍힌 쿠키 모양 외의 그 겉에 있는 반죽들을 다 잘라내고 떼어내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쿠키를 만들 때도 해야 되는데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노광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틀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배선을 그려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선을 그려주고 나서는 그것대로 어떻게 보면은 깎아줘야 돼요. 깎아줘가지고 실제로 그 배선이 그 모양대로 이렇게 잘 있게끔 그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지금 도표가 있는데
지금 여기 기판 있고 그 다음에 물질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뭐냐 잘라내기보다 깎아내기 전이에요. 깎아내기 전이고 깎아낼 때는 그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깎아내고 나면은 그러면은 안 깎은 부분만 남죠. 그럼 그게 결국에는 이 반도체 위에 대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엄밀히 말하면은 반도체에서는 뭐를 얹어서 만드는 것보다는 이거 깎아내서 깎아내기. 그러니까 얹고 깎고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시각. 그래서 이 시각을 할 때 들어가는 이 장비들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 빛으로 까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주는 반도체 장비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 장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장비 회사들이 너무 잘 벌죠. 자, 그 다음에 각막 증착 공정이라는 되게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쿠키 만들고 나면은 그러면 그 위에다가 뭐 뿌릴 때도 있어요. 초코칩이라든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 초코칩 아니면 뭐가 있지? 좋아하는 그 제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초코칩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는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 쿠키를 만들 때 우리가 반죽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초코칩 얹어가지고 이렇게 그 구워내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초코칩 같은 이게 되게 초코칩 같은 생겼죠 진짜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진짜로 필요한 것들, 필요한 물질들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그 얹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뭐 예로 전력맥에 대해서 전기가 계속 새면 안 되니까 전기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전력막 같은 그 물질을 그 위에다가 증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전기 신호가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전막도 이렇게 증착을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일단 레이어를 쌓아주는 거예요. 레이어를 쌓아서 이게 잘 형성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그 아까 배선까지는 아까 깎아내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 길 위에다가 이 그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금속 같은 것도 위에다가 이렇게 도포를 해가지고 좀 더 대상들을 전기적 떠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은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쿠키가 만들었으면 쿠키가 잘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봐야 되죠. 잘 안 구워질 때도 있죠. 그 밖에는 딱딱한데 안에는 막 안 구워져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검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고구마 만들 때는 검사를 어떻게 하죠? 고구마 찔 때는 그 젓가락으로 푹 이렇게 찔러요. 그래서 잘 들어가면은 잘 익었고 잘 안 들어가면 잘 안 익어요. 쿠키는 솔직히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자, 쿠키를 만들고 나면 우리가 친구한테 쿠키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포장을 해야 되죠. 아이고 잘 뒀네요.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줘야 되는 것처럼 반도체도 이 포장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른들이 좀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반도체 보시면은 HBM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즘은 지금 이거는 칩 하나잖아요. 이 검은색은 칩 하나죠. 요즘은 이제 AI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양이 너무나도 커져가지고 이 칩 하나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하느냐? 이 칩을 한 8개를 쌓아요. 8개를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장을 시키는 건데 그런 것도 하나의 패키징 공정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칩을 그냥 예전에는 칩을 어떻게 더 작게 만들까가 관건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더 작게 만들 수가 없고 이제는 칩을 어떻게 다양하게 포장을 하느냐 그게 사실 가장 큰 기술력의 그 경쟁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장한 패키징 공정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액티비티는 여기 이제 어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옛날을 생각해서 자,